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라운지, 그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조촐하지만 따뜻한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SY 코스메틱의 젊은 CEO 강서윤은 사랑하는 남편 한지훈, 그리고 그의 딸 유나와 함께 결혼 1주년을 기념하는 중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서윤은 지난 1년간의 행복을 곱씹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지훈과 유나는 세상의 편견과 비난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엄마 아빠 결혼 축하해요. 작은 손으로 서툰 박수를 치는 유나의 모습에 서윤과 지훈의 얼굴에 따스한 웃음꽃이 피었다. 서윤은 유나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마워, 우리 딸. 유나가 있어서 엄마 아빠는 매일이 기념일 같아. 지훈은 말없이 서윤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의 행복과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들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서윤의 새어머니인 박혜진과 이복 동생 강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우아함을 가장한 박혜진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고, 화려하게 치장한 유라의 눈에는 질투와 조롱이 가득했다. 그들의 등장은 순식간에 따뜻했던 공간의 온도를 차갑게 식혀버렸다. 박혜진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서윤아, 이렇게 좋은 곳에서 가족끼리만 파티를 하고 있었구나. 우리도 축하해주러 왔는데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니? 그녀의 말에는 축하의 의도보다 서운함을 가장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강유라는 한지훈의 수수한 정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형부, 오늘 같은 날은 좀 더 좋은 옷을 입으셔야죠. 언니가 사주지 않았나 봐요. 서윤은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고 차갑게 대꾸했다.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었어요. 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지훈과 유나를 지키려는 듯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박혜진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보란 듯이 지훈 옆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를 가리키며 혀를 찼다. 이게 네가 준비한 선물이니 참 소박하기도 해라. 우리 서윤이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겠구나. 그 말은 단순한 조롱을 넘어 서윤의 선택 자체를 모욕하는 것이었다. 서윤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지훈 씨가 주는 거라면 전 뭐든 소중해요. 물질적인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머니와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남편이고 유나의 아버지예요. 제 앞에서 제 가족을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강유라는 서윤의 단호한 태도에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다. 언니, 우리가 틀린 말 했어. 저 남자가 언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름 없는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버는 돈으로 우리 집안의 격을 다 깎아먹고 있잖아. 사람들은 다들 언니가 저런 별 볼 일 없는 애 딸린 이혼남이랑 결혼했다고 뒤에서 수군거려.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커졌고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서윤의 손을 더 꽉 잡고 놀란 유나의 눈을 부드럽게 가려주었을 뿐이다. 그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과 같은 굳건함,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는 서윤이 이 상황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혜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정타를 날리려 했다. 서윤아,
아직 늦지 않았다. 저 남자와 정리하고 제대로 된 집안의 남자와 다시 시작하렴. 그게 SY 코스메틱을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길이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런 결혼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다.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는 비열한 공격에 서윤의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어머니,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보라고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와 유라야말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주세요. 제 결혼기념일을 더 이상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결의는 레스토랑 전체를 압도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다. 박혜진과 강유라는 서슬퍼런 서윤의 기세에 눌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던 서윤이 사실은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다. 결국 박혜진과 강유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욕설을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다. 그들이 사라지자 무겁게 가라앉았던 공기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서윤은 긴장이 풀리면서 살짝 휘청거렸다. 그때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던 지훈이 그녀를 부드럽게 부축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험한 말을 듣게 해서. 서윤이 지훈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세상의 모든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강한 CEO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지훈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는 상처받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 난 괜찮아. 당신이 내 곁에 있는데 그런 말들이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당신이 상처받았을까봐 걱정됐어. 당신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내였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서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진심으로 괜찮아 보였다. 그의 눈을 바라보던 서윤은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방금 전 박혜진과 유라가 모욕적인 말을 쏟아낼 때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갔던 섬광 같은 차가움을 떠올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와는 다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하고 압도적인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나 순식간에 사라져서 서윤은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유나를 품에 안았다. 우리 공주님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우리 케이크마저 먹고 집에 갈까? 유나는 아빠의 품에 안겨서야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평범하고 다정한 부녀의 모습을 보며 서윤은 방금 전의 위화감을 애써 지웠다. 그는 그저 마음이 깊고 단단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편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서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았다. SY 코스메틱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유능한 CEO 강서윤. 하지만 세상의 눈에는 그녀가 가난한 애딸린 이혼남과 결혼한 여자로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다. 그의 소박함, 성실함, 그리고 유나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존경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화려한 가면을 벗고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평범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행복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성공을 깎아내리기 위한 약점으로 이용하려 들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지훈과 유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유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은 이 두 사람을 지켜낼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굳은 결의를 다지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직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지금 이 순간, 사실은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힘의 주인이 바로 곁에서 잠들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남자 한지훈이라는 것을 말이다. Số từ 2048 đang chờ tia PTC chương G2. Tiếp tục chương 2.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2. 결혼기념일의 소란이체 가라앉기도 전 강서윤의 평온한 일상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오른 그녀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홍보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다. 대표님, 지금 인터넷 뉴스 확인해 보셨습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서유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곧바로 노트북을 켰고 화면을 가득 채운 충격적인 헤드라인과 마주했다. 단독 SY 코스메틱 주력 상품 이터널 글로우에서 유해 성분 검출. 소비자 기만 논란 기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하며 SY 코스메틱의 베스트셀러 세럼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는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시험 성적서까지 첨부되어 있었고 내용은 구체적이고 악의적이었다. 순식간에 SY 코스메틱은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 찍혔다. 서유는 차가운 분노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오보가 아니었다. 명백히 SY 코스메틱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녀는 즉시 비상 경영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역력했다. 서유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상황은 모두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감정적인 동요는 접어두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홍보팀은 즉시 공식 입장문을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우리의 제품에는 단 하나의 유해 성분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RD팀은 즉시 공인된 제3의 기관에 성분 분석을 제1회하고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를 하세요. 법무팀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준비를 시작해 주십시오.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혼란에 빠졌던 회의실 분위기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같은 시각 SY 코스메틱의 경쟁사인 아우라 뷰티의 대표 집무실에서는 최진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SY 코스메틱의 주가가 폭락하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아첨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SY 코스메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최진혁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비웃었다. 강서윤, 그 여자도 이제 끝이야. 여자 혼자서 회사를 이끄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깨닫게 되겠지.
감히 내 앞길을 막아선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는 오랫동안 업계 1위를 노려왔지만 혁신적인 제품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강서윤의 SY 코스메틱은 늘 눈엣 가시였다. 그는 정당한 경쟁 대신 비열한 음모를 선택했다.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소셜미디어는 SY 코스메틱을 비난하는 댓글로 뒤덮였고 불매 운동의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주요 백화점과 드럭스토어에서는 제품을 매대에서 철수하겠다는 통보가 빗발쳤다. 강서윤은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며 며칠 밤낮으로 회사에서 숙식하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지쳐가는 기색은 숨길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윤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따뜻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한지우는 유나를 재운 뒤 서윤을 위해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의 무거운 코트를 받아 걸고 따뜻한 물수건을 건넸다. 고생 많았어. 일단 뭐 좀 먹고 힘내. 당신이라면 분명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서윤은 남편의 배려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회사에서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냉철한 CEO였지만 이 남자 앞에서는 모든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차려준 따뜻한 수프를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지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서윤은 큰 위안을 얻었다. 분명 배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건 우리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작정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증거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언론은 이미 등을 돌렸고 여론은 최악이에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 너무 조급해하지 마. 당신 곁에는 내가 있고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그의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는 서윤의 불안한 마음을 신기할 정도로 잠재워 주었다. 그렇게 서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잠든 깊은 밤, 지훈은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그는 다정하고 평범한 남편의 얼굴을 지우고 서늘하고 예리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는 보안이 철저하게 설정된 위성 전화를 꺼내들어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이 섞인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 비서 긴 말 안 하겠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실행하게. SY 코스메틱 관련 허위 기사를 최초로 작성한 기자. 그가 속한 언론사 그리고 그와 최근 48시간 이내에 접촉한 모든 인물들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전부 파악해. 기사의 출처와 배후를 알아내는데 얼마나 걸리지. 그의 말투는 평소 서윤에게 보여주던 다정함과는 180도 다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지배자의 것이었다.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도련님. 김 비서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훈은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아우라뷰티 최진혁 대표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 그의 개인적인 약점부터 회사의 비자금 흐름 탈세 혐의 정관계 로비 내역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털어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야 하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명령을 받들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내를 건드린 자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조용한 삶을 원했다. 사랑하는 여자와 그녀의 아이처럼 여기는 딸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기꺼이 가난한 남편 행세를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작은 행복을 가만두지 않았다. 감히 그의 아내를 그가 목숨처럼 지키고 싶어 하는 유일한 안식처를 공격했다. 이제 그도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들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다. 한지훈, 그의 진짜 이름은 한태산.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재벌 선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힘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윤이 모르는 사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폭풍의 눈을 향해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다. Số từ 2095, đang chờ TIFPTC trường G3. Tiếp tục chương 3.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3. 최진혁이 터뜨린 악의적인 폭탄의 파편은 SY 코스메틱의 심장부를 향해 정확히 날아들었다. 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불려나갔고 강서윤이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은 사상 누각처럼 흔들렸다.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 아침마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시장에 내던지며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서윤은 그들의 배신에 분노할 시간조차 없었다. 대표님, TBN 캐피탈에서 투자금 회수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JH 파트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번 주까지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계약 파기를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재무팀장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수년간 공들여 유치한 투자자들이었다. 그들은 서윤의 비전과 능력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발을 빼려 하고 있었다. 자금줄이 막히면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은 고사하고 당장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10년 넘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원료 공급 업체마저 거래 중단을 통보해왔다. 강 대표, 미안하게 됐네.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논란에 휩싸인 회사와 계속 거래하다가는 우리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일세. 오랜 시간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장의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정한 거절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사내 분위기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직원들은 복도를 지나면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 수군거렸다.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갔고 몇몇 핵심 인력들은 경쟁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은 직원들 앞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었다. 그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강서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이 있어. 절대 포기해선 안 돼. 하지만 밤이 되면 홀로 남은 대표 집무실에서 그녀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조차 최진혁의 비웃는 얼굴과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강철 같던 그녀의 정신도 조금씩 마모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한지우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회사 일에 대해 섣불리 아는 척하거나 조언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윤이 온전히 회사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영양이 가득한 아침 식사를 차렸고 서윤의 옷을 깔끔하게 다려 준비했으며 유나를 돌보는 일은 완벽하게 해냈다. 어느 날 밤 서윤이 자정이 다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훈은 거실 소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발소리를 듣고는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오늘도 힘들었지. 아무 생각 말고 이거 마시고 좀 쉬어. 그의 손길과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도 서윤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졌다. 그녀는 찻잔을 든 채 그대로 그의 어깨에 기댔다. 모든 게 엉망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에요. 최초 유포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해외 서버를 이용한 대포 계정이라 추적이 불가능하대요. 기사를 쓴 기자도 자기는 제보를 받았을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고요. 모든 증거들이 최진혁을 가리키고 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요. 서윤은 처음으로 지훈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모두 드러내 보였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 동안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던 그는 마치 무심코 떠오른 생각을 말하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블루핀 파트너스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그 이름은 너무나 생소하고 뜬금없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건 왜요? 그녀는 그저 남편이 화제를 돌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우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오늘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자기 친구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블루핀 파트너스라는 곳이래. 그냥 작은 투자 자문 회사인데 최근에 아우라 뷰티 쪽이랑 큰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고. 별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이름이 좀 특이해서 기억에 남았어. 그의 말투는 정말로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순간 강서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블루핀, 파트너스, 아우라 뷰티, 작은 투자 자문 회사.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만약 최진혁이 기자나 여론 조작 세력을 매수했다면 당연히 회사 자금이 아닌 다른 경로를 이용했을 것이다. 추적이 어려운 유령 회사를 통해서 그녀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회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아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주소라든가 대표 이름이라든가.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척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스쳐 지나가듯 들은 얘기라서. 미안별 도움이 못된 것 같네. 그는 정말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거대한 단서를 잡았다는 직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으로는 블루핀 파트너스라는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윤은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 외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편이 이런 고급 정보를 우연히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이렇게 결정적인 시점에 처음으로 서윤의 마음에 남편의 정체에 대한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어떻게든 이 단서를 파고들어야 했.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인맥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설 정보원을 고용했다. 블루핀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조사해 주세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일 겁니다. 아우라 뷰티와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주십시오.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활기와 결의가 넘쳐 흘렀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서유는 밤새도록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며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남편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는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을까? 정말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에게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평범한 얼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을 품게 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Số từ 2112 đang chờ tia PT, xây chương ông 4. Tiếp tục chương 4.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4. 한지훈이 던져준 블루핀 파트너스라는 이름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던 강서윤에게 한 줄기 등대 빛과 같았다. 그녀가 고용한 사설 정보원은 하루 만에 놀라운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보내왔다. 블루핀 파트너스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으며 설립된 지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아우라 뷰티의 해외 법인에서 거액의 자물쇠 명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온 정황이 포착되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서윤을 경악하게 만든 이름이 적혀 있었다. 블루핀 파트너스의 자금이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간 곳은 SY 코스메틱의 재무이사인 박성준의 차명 계좌였다. 박 이사는 서윤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다. 서윤은 그를 친삼촌처럼 믿고 의지해왔다.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슬퍼하거나 분노할 틈도 없이 냉철하게 움직였다. 서윤은 박 이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조용히 호출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박 이사는 평소와 같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섰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정보원의 보고서를 던졌다. 박 이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그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서윤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 앞에서 입을 뗄 수 없었다. 왜 그러셨어요, 이사님? 서윤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사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돈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믿었지 못했나요? 그녀의 질문에 박 이사는 끝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내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진혁이 그의 아들이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을 빌미로 협박해왔고 어쩔 수 없이 내부 정보를 넘기고 허위 사실 유포에 협력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최진혁은 박 이사를 통해 스와이 코스메틱의 내부 기밀을 빼내고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여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데 사용했다. 서윤은 박 이사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과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제 반격의 무기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하지만 승리를 눈앞에 둔 서윤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무겁기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호는 대체 어떻게 블루핀 파트너스의 존재를 알았을까?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 우연히 듣기에는 너무나 은밀하고 결정적인 정보였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믿음과 피어오르는 의심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이 의문을 그냥 짚고 넘어갈 수 없었다. CEO로서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모르는 것은 약점이 된다고. 결국 서윤은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박 이사를 조사했던 정보원에게 다시 연락했다.
수화기를 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 사람에 대해 더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 남편 한지훈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그 말을 뱉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서유는 정보원으로부터 또 다른 보고서를 받았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지훈이 일하고 있다는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은 실제했지만 그는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 가끔씩 아르바이트 형태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뿐 고정된 소속이 없었다. 그가 졸업했다던 지방의 작은 대학 학적부에는 그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 통신 기록은 모두 깨끗했지만 마치 몇 년 전에 급조된 것처럼 과거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말 그대로 유령 같은 남자였다. 서유는 보고서를 든 채 망연자실했다. 지난 1년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의 다정함, 소박함, 따뜻한 미소는 모두 거짓이었을까? 그렇다면 그는 왜 정체를 숨기고 자신에게 접근했을까? SY 코스메틱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의 스파이라도 되는 것일까?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신뢰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유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지훈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갔다. 그때 서재 쪽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지훈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서유는 자기도 모르게 서재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평소에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차가우며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을 듯한 권위가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자금줄은 모두 파악했나 최진혁이 더 이상 숨쉴 구멍이 없도록 완벽하게 차단해. 이번 일로 아우라 뷰티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하네. 그리고 내부 배신자는 법의 심판에 맡기지. 내 아내가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하게. 서유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SY 코스메틱의 위기, 최진혁의 음모, 심지어 박 이사의 배신까지. 그는 마치 높은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며 체스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상대방이 깍듯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인테리어 사무실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모든 것을 숨기고 자신의 곁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두려움과 혼란, 배신감,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그녀의 마음을 휘저었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 한지훈,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제 그녀는 거대한 진실의 문턱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송두리째 뒤바뀔 운명이었다. Số từ 2145 đang chờ TIFPT C0G5. Tiếp tục chương 5.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5. 서재 문틈으로 흘러나온 남편의 대화는 강서윤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유령처럼 침실로 돌아와 그의 옆자리에 누웠지만 심장은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뛰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사랑했던 남자의 온기가 이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뿜어내는 위압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겹겹의 가면을 쓴 낯선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랐다. 지훈은 여느 때처럼 유나의 아침을 챙기고 서윤을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렸다. 어제 많이 피곤했나 봐.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자신의 혼란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생각 때문에 잠을 좀 설쳤어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평생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해 그래야만 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내내 서윤은 지훈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당신 누구냐고, 왜 나를 속였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가 SY 코스메틱의 위기 상황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며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적일까, 아군일까? 그 의문이 독처럼 그녀의 온몸에 퍼져나갔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을 맞이한 것은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최진혁이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우리 회사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량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요. 적대적 M&A 시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우라 뷰티가 공개 매수를 선언했습니다. 보고가 빗발쳤고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모니터 속 SY 코스메틱의 주가 그래프는 붉은색 수직선을 그리며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최진혁은 서윤이 반격할 틈도 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내부 배신자를 이용해 얻어낸 정보와 조작된 여론을 바탕으로 SY 코스메틱이 회복 불가능한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동시에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킨 후 헐값의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속셈이었다. 그것은 자본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약탈적인 공격이었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손에는 최진혁과 박 이사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지만 이미 시장의 공포 심리는 극에 달해 있었다. 그녀가 진실을 밝히더라도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던지고 있었고 언론은 아우라 뷰티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SY 코스메틱은 문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때 그녀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새어머니 박혜진과 이복 동생 강유라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고소함과 경멸이 가득했다. 박혜진은 다짜고짜 서윤의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꼴 좋다 강서윤에게 다 네가 그 빌어먹을 이혼남 놈팡이랑 결혼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안에 애군이 끼어도 단단히 끼었어. 강유라도 옆에서 거들었다. 언니 지금이라도 당장 그 남자랑 이혼하고 최진혁 대표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회사를 살릴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언니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께서 평생 일군 회사를 망하게 할 셈이야.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윤의 심장에 밝혔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위로는커녕 그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다. 그들은 회사의 운명보다 이 상황을 빌미로 서윤과 지훈을 갈라놓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눈,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다. 나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스러졌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을 기운도 상대할 힘도 없어요. 제발
그냥 나가주세요. 그녀의 처절한 모습에 박혜진과 강유라도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사무실을 나갔고 서유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적은 사방에 있었다. 비열한 경쟁자 믿었던 동료의 배신 경멸을 퍼붓는 가족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편까지.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성에 고립된 성주가 된 기분이었다. 이제 항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녀의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회사를 이렇게 허무하게 내주어야 하는 것일까? 그때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가 전달되었다. 대주주들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사회였다. 안건은 경영진 교체 및 아우라뮤티의 인수 제한, 수용 검토. 그것은 사실상 강서윤에 대한 해임 통보나 다름없었다. 이사회는 1시간 뒤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1시간뿐이었다. 최후의 결전장이자 그녀의 처형대가 될지도 모르는 곳이었다. 서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창백하고 지친 얼굴. 하지만 그 텅 빈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서유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손에는 아직 진실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 설령 이 싸움에서 지더라도 최진혁의 비열한 민낯을 세상에 폭로하고 무너질 것이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다. 그것이 SY 코스메틱의 대표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딸로서 그녀가 해야 할 마지막 의무였다. 그녀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박 이사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과 보고서를 챙겼다. 마지막으로 남편 한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를 향한 원망과 사랑 의심과 믿음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사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SY 코스메틱의 CEO 강서윤으로 전장에 나서야 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결연한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số từ 2189, đang chờ TIFP, TCC, chương G6. Tiếp tục chương 6.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6.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서윤은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날아와 밝히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평소에는 깍듯하게 그녀를 대하던 이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신과 비난만이 가득했다. 회의 테이블 한쪽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 최진혁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승리를 예감한 장군처럼 오만한 자세로 서윤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주주 대표인 황 이사가 헛기침으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강 대표, 현재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경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말은 서윤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다른 이사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애초에 여자 혼자서 회사를 이끄는 것부터가 무리였어. 개인적인 스캔들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비이성적이고 인신공격에 가까웠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논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손실을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할 뿐이었다. 최진혁은 그 광경을 즐기며 와인잔을 기울이는 신용을 했다. 그는 서윤을 향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 대표, 현실을 받아들이시오. 당신에게는 이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없어. 지금이라도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직원들의 고용이라도 승계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지. 그의 말은 자비가 아닌 패배자를 향한 잔인한 능욕이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 온 서류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무능했다는 점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단순히 저의 능력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 이 모든 사태를 조작한 배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박 이사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회의실에는 박 이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최진혁의 이름이 언급되자 분위기는 급격하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고작 그런 조작된 녹음 파일 하나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다니 정말 애처롭군. 저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저는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이사들은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다. 진실의 증거 앞에서도 그들은 당장의 금전적 손실을 막아줄 최진혁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해임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자리에 어울릴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 없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한지훈. 하지만 평소에 수수하고 편안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다크네이비 수트가 감겨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져 그의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뒤로는 비서와 변호사로 보이는 인물들이 그림자처럼 도열해 있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최진혁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희극이지. 강 대표 이제 하다하다 당신 남편까지 끌어들여서 동정심이라도 유발하려는 건가. 여보시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야. 당장 경비 불러. 그의 고함에 몇몇 이사들도 동조하며 꼴사납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윤 역시 충격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은 누구지? 분명 자신의 남편인 한지훈이 맞는데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과 기대로 미친 듯이 요동쳤다. 지훈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미동도 없이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들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최진혁에게 멈췄다.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장악하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최진혁 대표,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곧 알게 될 것 같군. 그 순간 지훈의 뒤에 서 있던 김 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부터 이 회의의 진행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제 옆에 계신 이분은 대한민국 최대 기업 선양그룹의 부회장이시자 실질적인 오너 한태산님이십니다. 선양그룹, 그리고 한태산, 그 두 단어가 회의실의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황 이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다른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오만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선양그룹, 대한민국 경제 그 자체라고 불리는 대통령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대 제국, 그리고 한태사는 베일에 쌓여 있던 그 제국의 황태자였다. 서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한지훈이 한태산이라고, 가난한 인테리어 기술자 다정한 남편 유나의 아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태산하니 지우는 더 이상 최진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 비서가 이사들에게 새로운 서류 뭉치를 나누어 주었다. 지금부터 아우라 뷰티의 SY 코스메틱에 대한 적대적 M&A는 공식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선양 캐피탈에서 오늘자로 최진혁 대표가 공개 매수를 위해 사용하려던 모든 차명 계좌의 주식과 시장에 공포 매물로 쏟아져 나온 SY 코스메틱의 지분 전량을 인수 완료했습니다. 현재 SY 코스메틱의 최대 주주는 바로 저 한태산입니다. 최진혁은 거의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 놈이 대체 무슨 수로 태산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블루핀 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박성준 이사를 협박해 내부 정보를 빼돌린 모든 증거 자료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당신의 해외 비자금 계좌는 모두 동결되었고 지금 이 건물 밖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와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최진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최진혁 씨 주가 조작 및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진혁은 끌려나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윤과 태산을 번갈아 보며 악을 썼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처절한 단말마에 불과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방금 전까지 서윤을 해임하려던 이사들은 이제 태산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어떻게든 잘 보이려 대했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는 강서윤과 한태산 단둘만이 남았다. 태산은 서윤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서 선양그룹 부회장의 차가운 가면이 벗겨지고 서윤이 알던 남편 한지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드러났다. 서윤 씨,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눈으로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도 가장 익숙한 그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Số từ 2248, đang chờ TIFP, TC, trừ NG7. Tiếp tục chương 7.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7. 최진혁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고 이사들이 쥐죽은 듯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간 뒤 거대한 공간에는 강서윤과 한태산 단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뒤흔들었던 폭풍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보다 더 거대한 폭풍의 눈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윤은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뒤엉킨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한태산, 선양그룹의 부회장.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그 모든 거창한 수식어들이 지난 1년간 그녀가 사랑했던 소박하고 다정한 남자 한지훈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그는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서윤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앞에 섰을 때 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윤 씨,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남편 한지훈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만큼은 진심이었다. 서윤은 대답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당신 그 질문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지, 왜 나를 속였는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모두 거짓이었는지. 그녀의 눈가에 배신감과 상처로 인한 눈물이 맺혔다. 태사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제국의 황태자가 한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그는 서윤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 씨.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던 내 상황을 부디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상황이라니요. 대체 무슨 상황이 한 남자가 아내에게 자신의 이름까지 속이게 만들죠. 우리의 결혼, 우리의 생활 유나와 함께 웃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당신에게는 연극이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다. 사랑이 컸던 만큼 배신감의 상처는 깊었다. 태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아니, 단 한순간도 연극인 적 없었어.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어. 한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당신 곁에 머물렀던 건 내 딸 유나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유나의 이름이 나오자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한 편의 잔혹한 드라마와도 같았다. 선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왕좌를 둘러싼 암투 이복 형제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경쟁. 태사는 그 모든 것에 환멸을 느끼고 경영권 다툼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던 이복 숙부 한치호는 집요하게 그를 노렸다. 몇 년 전 태산의 아내이자 유나의 친엄마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태산은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자신을 겨냥한 숙부의 경고였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하지만 유나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어.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난 죽음을 위장했어. 세상에서 한태산이라는 존재를 지우고 오직 유나의 아빠 한지훈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거야.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하는 곳에서 평범하지만 안전하게 유나를 키우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과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절박함이 묻어났다. 서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차갑고 무서운 세계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어. 태사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경계했어. SY 코스메틱의 대표 강서윤. 내 정체를 알면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내가 알던 다른 재벌가의 사람들과는 달랐어. 그는 처음 공원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던 서윤을 보았던 나를 회상했다. 화려한 CEO의 모습이 아닌 지친 하루 끝에 잠시 숨을 돌리는 평범한 한 여자의 모습. 그리고 우연히 유치원 앞에서 유나와 마주쳤을 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미소 지으며 넘어진 유나의 무릎을 닦아주던 따뜻한 모습. 그는 강서윤이라는 여자의 본질을 보았다. 난 SY 코스메틱 대표가 아니라 강서윤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야.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따뜻함, 그리고 당신의 외로움까지도 당신과 유나 곁에 있을 때 난 비로소 선양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진짜 나 자신으로 숨 쉴 수 있었어. 그의 고백에 서윤의 마음을 짓누르던 얼음 성벽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가 자신을 속인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자신을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침착함,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던져주던 그의 모습, 그리고 가족들의 모욕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그의 굳건함까지. 서유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런 힘든 싸움을 혼자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 때문에 당신의 계획이 틀어진 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미안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태사는 그제야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부드럽게 품에 안았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최진혁이 당신을 건드리는 순간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어. 내 세상을, 내 유일한 안식처를 파괴하려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서유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모든 혼란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한지훈이었고 또한 한태산이었다.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남자,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온 남자. 그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었다. 서유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의 질문에 태사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이제 숨지 않아. 당신과 유나 곁에서 당신의 남편으로 그리고 선양그룹의 한태산으로 모든 것을 맞설 거야. 우리 함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해진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Số từ 2284 đang chờ TIFPTC chương cờ 8. Tiếp tục chương 8.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8. 회의실의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선 순간 한태사는 다시 선양그룹의 부회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강서윤의 남편 한지훈으로서 보여주었던 부드러움과 미안함은 그의 얼굴에서 사라지고 대신 제국의 지배자다운 냉철함과 결단력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의 뒤를 따르던 김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태사는 멈춰서서 낮고 빠른 목소리로 명령을 하달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김비서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하지. 그의 입에서 나온 사냥이라는 단어는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섬뜩했다. 선양 언론 계열사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 아우라뮤티와 최진혁에 관한 모든 비리 자료를 10분 단위로 터뜨리게. 탈세 비자금 조성 정관계 불법 로비, 그리고 SY 코스메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공작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대중이 진실을 알 때까지 멈추지 마. 그의 지시는 계속되었다. 법무팀에는 즉시 최진혁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해.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우라뷰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책정해.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단 한 명의 관련자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게. 그리고 금융 계열사들을 움직여 아우라뷰티와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증권사에
자금 회수를 요청하고 신용 등급을 최하위로 강등시켜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결정적인 명령을 내렸다. 최진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려야겠네. 그가 가진 모든 차명 재산을 추적해서 동결시키고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를 의뢰해 그가 평생 모은 재산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고 알거지가 되는 꼴을 직접 보게 될 거야.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보복이 아니야. 내 가족을 건드린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세상 모든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본보기일세. 김 비서는 고개 숙여 명령을 받들고는 신속하게 사라졌다.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던 강서윤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남편이 가진 힘이 거대할 것이라고는 짐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말 몇 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거대한 기업의 운명마저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금껏 살아온 비즈니스 세계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절대 권력의 모습이었다. 선양그룹의 분노는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덮쳤다. 그날 오후부터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온라인 포털은 아우라 뷰티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 기사로 도배되었다. 단독 아우라 뷰티,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속보, 최진혁 대표, 정관계 로비, 명단 검찰 입수, 심층 취재, SY 코스메틱 사태, 아우라 뷰티가 조작한 거대, 음모였다. 진실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SY 코스메틱을 비난하던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대중의 분노는 최진혁과 아우라 뷰티를 향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아우라 뷰티 본사 앞에는 소비자 단체와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제품 불매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거래 자체가 정지되었다. 십수년간 쌓아 올린 최진혁의 성공 신화는 단 하루 만에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시각 최진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악재 앞에서 그 어떤 변호사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그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고 해외 투자자들은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평생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임원들조차 등을 돌리고 검찰에 제보를 하겠다며 그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선양, 한태산, 최진혁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는 고작 강서윤이라는 한 명의 여성 CEO를 얕보고 공격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대한민국 그 자체인 거대한 제국 선양이 버티고 있었다. 그는 호랑이를 잡으려다 잠자는 용을 깨운 어리석은 사냥꾼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파멸을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선양의 공격은 자비가 없었다. 며칠 뒤 법원은 최진혁의 모든 개인 자산에 대한 동결 명령을 내렸고 아우라 뷰티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그의 왕국은 산산조각이 났다. 최후의 발악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하던 그는 공항에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채 검찰에 다시 체포되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초라한 모습으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다. 강서윤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한태산과 함께 뉴스를 통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몰락해가는 최진혁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통쾌함이 분명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보며 인간적인 연민과 두려움도 느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남자 자신의 남편의 힘에 대한 경외심도. 태사는 말없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읽고 있는 듯했다.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야, 서윤 씨. 때로는 괴물이 되어서라도 내 것을 지켜야 하는 곳. 내가 이 힘을 버리고 당신 곁에 숨었던 이유이기도 해.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서윤은 그의 품에 더 깊이 기댔다. 그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왜 평범한 삶을 그토록 갈망했는지를.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서윤이 조용히 물었다. 태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최진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그의 시선은 TV 화면 너머 더 거대한 적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선양 그룹 내부의 적, 그의 숙부인 한치호였다. 최진혁을 움직여 이 모든 일을 꾸민 배우가 바로 그라는 것을 태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조카가 살아서 돌아온 이상 숙부와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선양의 진정한 분노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số từ 2217, đang chờ, thi, thai si, chương 9. tiếp tục chương 9.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9. 한태산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죽은 줄 알았던 선양그룹의 황태자가 가난한 이혼남으로 위장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은 연일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한 SY 코스메틱의 강서윤 대표는 순식간에 현대판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최진혁의 몰락과 함께 SY 코스메틱의 위기는 완벽하게 해소되었고 이제 세상의 모든 관심은 이세기의 커플에게 쏠려 있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장 비참하게 접한 이들은 바로 강서윤의 새어머니 박혜진과 이복 동생 강유라였다. 그들은 뉴스 화면에 비친 한태산의 압도적인 모습과 그 옆에 당당하게 서 있는 강서윤을 보며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애딸린 거지라고 모욕했던 그 남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선양그룹의 후계자라니.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명백한 사실 앞에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강유라는 텔레비전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박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떠올렸다. 결혼기념일 파티를 망쳐놓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으며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혼하라며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한태산이 마음만 먹으면 최진혁처럼 자신들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닐 터였다. 공포에 질린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의 천박한 본성만큼이나 뻔뻔하고 비굴한 것이었다. 그들은 백화점으로 달려가 자신들의 분수에도 맞지 않는 최고급 명품 선물과 한우 세트 값비싼 와인을 사들였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가족인 척 연기하며 서윤과 태산이 머무는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그들의 얼굴을 본 서윤은 차갑게 표정을 굳혔다. 문을 열자 박혜진과 강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웃음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 서윤아, 아니, 이제는 한 부회장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우리가 축하해 주러 왔지. 진작에 말해주지. 그랬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더 잘해줬을 텐데. 박혜진은 기름을 바른 듯 느끼한 목소리로 말하며 태산에게 선물을 내밀었다. 강유라도 옆에서 거들었다. 형부아니 부회장님, 저희가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다 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아시죠? 저희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들의 역겨운 아첨을 지켜보던 태사는 아무 표정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겁게 두 사람을 짓눌렀다. 그는 그들이 내민 선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제 아내를 부르는 호칭은 이전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차가운 반응에 박혜진과 강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태사는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내 아내에게 퍼부었던 모욕과 저주들을 나는 단 한마디도 잊지 않았소. 내 아내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당신들은 위로는커녕 그녀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지. 이제 와서 이런 선물 꾸러미를 들고 찾아온다고 해서 그 역겨운 본성이 가려질 것이라 생각했나? 그의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두 사람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건 오해입니다. 부회장님, 저희는 정말 서윤이를 가족으로. 박혜진이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서윤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서윤은 태산의 옆에 조용히 서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응시했다. 어머니 유라야, 이제 그만 돌아가죠. 더 이상 당신들의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관계를 정리하려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단 한 번도 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었어. 내가 SY 코스메틱의 대표일 때는 이용 가치가 있었고, 내가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경멸의 대상이었지. 그리고 내 남편이 선양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는 아첨의 대상이 된 것뿐이야. 나에게 당신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오늘부로 당신들과의 인연을 모두 끊겠어. 그것은 서윤이 평생을 짓눌러온 굴레를 스스로 끊어내는 해방의 선언이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혜진과 강유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잿빛이 된 얼굴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자 서윤은 길게 참아왔던 숨을 내쉬었다. 태사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다. 이제 그녀를 괴롭히던 과거의 악연은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며칠 후 태사는 서윤의 손을 잡고 선양그룹의 본가 청하원으로 향했다. 청하원은 단순한 저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와 함께해온 살아있는 박물관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는 선양그룹의 창업주이자 태산의 할아버지인 한강민 회장이 살고 있었다. 한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호랑이 같은 성품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태산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특히 평범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했었다. 무겁게 열린 대문을 지나자 수십 명의 집사들과 사용인들이 일렬로 도열하여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감에 손에 땀이 찼다. 태사는 그런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아주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한강민 회장의 서재 문 앞에 섰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태산의 말에 서윤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재 안한강민 회장은 거대한 서한 뒤에 앉아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이 들어왔음에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방 안에는 묵향과 함께 사람을 압도하는 무거운 위엄이 감돌았다. 한참 후에야 붓을 내려놓은 한 회장은 비로소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샅샅이 훑었다. 네가 SY 코스메틱의 강서윤이냐? 서윤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강서윤입니다. 한 회장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손주 녀석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계집이 바로 너로구나. 네가 뭘 믿고 감히 이 녀석의 인생에 끼어들었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의 말은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서유는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한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손주이신 한태산 부회장님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인테리어 기술자이자 한 아이의 아빠인 한지훈이라는 남자를 사랑했고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가 가진 배경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과 진심을 보고 제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양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진솔한 대답에 한 회장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는 잠시 서윤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옆에 서 있는 태산에게 물었다. 태산아, 너는 이 아이의 무엇이 마음에 들었더냐? 태산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할아버님, 서윤 씨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유일하게 제 곁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양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며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손자의 확신에 찬 대답과 그를 바라보는 서윤의 흔들림 없는 눈빛 속에서 한강민 회장은 두 사람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양의 안주인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 눈빛을 보니 능히 그 무게를 감당하고도 남을 것 같구나. 좋다. 오늘부터 너는 선양의 며느리다. 그것은 투박했지만 가장 확실한 인정의 말이었다. 서윤은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Số từ 2411 đang chờ tiếp tỷ xe hương ngầm 10. Tiếp tục chương 10.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10.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한태산의 귀환과 최진혁의 몰락으로 대한민국 재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동안 SY 코스메틱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했다. 선양그룹의 막강한 자본과 유통망을 등에 업은 SY 코스메틱은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브랜드가 아니었다. 강서윤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 능력과 한태산의 글로벌 경영 전략이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켰다.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SY 코스메틱의 글로벌 론칭 행사가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 뷰티 산업의 거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단상 위에 선 강서윤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빛났다.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로 그녀는 SY 코스메틱의 비전을 선포했고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청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조롱받던 여성 CEO가 아닌 세계가 주목하는 K-뷰티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 있었다. 객석 맨 앞줄 한태산은 아내의 모습을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선양그룹의 부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강서윤의 남편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결코 그녀의 앞에 나서서 그녀의 빛을 가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다. 연설을 마친 서윤이 그를 향해 미소를 보내자 태산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파리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서윤은 태산의 품에 안겨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파리의 중심에서 우리 브랜드의 시작을 알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흥분이 서려 있었다. 태사는 그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서윤 씨.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야. 나는 그저 당신이 가진 날개에 바람을 조금 불어넣어 줬을 뿐이야. 당신은 내가 아는 그 어떤 경영자보다도 뛰어나. 그의 칭찬에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였기에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업적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서윤의 섬세한 감성과 창의력은 태산의 거시적인 안목과 추진력을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새로운 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갔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영혼은 더욱 깊이 연결되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매 순간 확인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선양그룹 내부에서는 아직 태산의 숙부인 한치호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한강민 회장이 태산에게 힘을 실어주었지만 수십 년간 그룹 내에 뿌리 내린 낡은 세력을 청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태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제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아내 강서윤이 곁에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화려한 파티나 공식 석상이 아닌 그들의 보금자리인 집 거실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태사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지만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유나를 위해 간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서유는 소파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집안은 유나의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선양그룹의 부회장도 SY 코스메틱의 대표도 아닌 그저 아빠와 엄마로 존재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유나가 아빠가 만들어준 쿠키를 맛있게 먹으며 물었다. 아빠, 엄마,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죠.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서윤과 태사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태사는 유나를 번쩍 안아 올리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공주님이랑 엄마가 있어서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는 유나의 뺨에 뽀뽀를 하고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윤은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았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아침이었다. 그녀는 조롱과 멸시 속에서 한 남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폭풍을 겪었다. 하지만 그 폭풍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절망이 아닌 더 단단하고 완전해진 행복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잣대가 아닌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랑을 지켜냈고 그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진리를 증명해 보였다. 진정한 가치는 수조원의 재산이나 화려한 직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가장 힘든 순간에 기꺼이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의 존재에 있다는 것을. 강서윤과 한태산 그리고 유나. 세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새로운 새벽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더 이상 어둠은 없을 터였다. 오직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